회사 등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진안군이 19억 원을 들여 마이산에 국내 첫 가위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진안에 있는 옛 무덤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됐고 마이산이 가위와 닮았다는 게 이유인데 예산 낭비는 물론 가위 구입 과정에도 여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송창용 기자입니다. 진안에 문을 연 진안 가위박물관입니다. 진안 수천리 고분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된 점을 박물관 건립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진품은 없고 복제품만 있습니다. 진품을 소장한 국립전주박물관이 진안 가위박물관에 야간 경비 인력이 없다며 유물 대여도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워낙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불허가 났어요. 진안군은 이곳에 영국왕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를 비롯해 동서양 가위 1,500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이던 이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 데 13억 원, 가위 100여 점을 구입하는 데 4억 4천만 원, 운영비 1억 5천만 원 등 19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체 수입이 너무 적은 것도 예산 낭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10달간 가위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2,000여 명, 절반 이상이 무료 관람객이어서 입장료 수입은 1,072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해 운영비가 1억 원 안팎이라 내년부터 독립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수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마이산에 어울리지 않는 가위박물관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이고요. 거기에 또 보조금을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혈세 낭비이죠. 진안군은 개관 첫 해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관람객은 채 2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홍보도 나름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가위박물관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안군은 이 박물관에 전시할 가위를 구입하는 데 4억여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취재진이 전시된 가위의 실제 구입 가격을 살펴봤는데 가위값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4세가 썼다는 이 가위는 진안 가위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입니다. 이 가위를 진안군에 판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가위값이 4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3년 전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이 가위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영국의 판매자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가위박물관을 만든다는 한국 남자에게 4,500파운드를 받고 이 가위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 780만 원가량인데 이 씨는 진안군에 4배에 가까운 3천만 원을 받고 가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실 때 4천만 원에 구입하셨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글쎄 그건 제가 좀 그냥 진실성 없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다른 가위는 어떨까? 영국 최대 부호 한나 로스차일드가 썼다는 가위 역시 이베이에 판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개 한 세트의 경매가는 1,848파운드, 우리 돈 32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개당 3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받고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 씨는 두 가위 모두 이베이를 통해 구입했고 구입가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이거를 이 돈에 샀는데 왜 이 가격을 매겼냐 그렇게 하시면 참 그거는 좀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가격을 제가 매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바이킹족이 썼다는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바이킹 가위를 검색해보니 박물관에 전시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가위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가격은 200달러 안팎, 우리 돈 2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개당 430만 원씩
모두 22개를 9,46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씨가 이 정도 가격에 구입했다면 최대 20배 이상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이 씨는 바이킹 가위를 비롯해 진안군에 돈을 받고 판매한 가위 대부분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시인했지만 구입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구입한 골동품 가위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위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킹 가위 세트만 가지고도 진짜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격을 붙인 겁니다. 진안군은 세계 가위문화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던 가위 1,500여 점 가운데 1,400여 점은 무상 기증을 받고 나머지 113점을 구입했는데 여기에만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씨는 무상 기증한 가위값도 2억여 원에 이르고 가위박물관에 제공한 자신의 전문 지식 등을 감안하면 결코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증한 가위 대부분은 문구용 등으로 쓰는 생활가위여서 2억 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이 이 씨에게 지불한 가위값이 적정한 것인지 이 씨가 기증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달 초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 원어치를 팔아온 육가공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업체는 전북도지사 인증 상품 기업이고 바이전북 인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 한 육가공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이 업체는 흑돼지와 구분이 어려운 일반 돼지의 갈비와 등심 부위를 흑돼지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0억 원어치가 넘는 물량을 팔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돼지인 것을 흑돼지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라벨을 붙이는 형식으로. 이 업체의 사무실 벽에는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기업이라는 JB마크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고 사무실 입구에도 JB마크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바이전북 업체, 올해부터는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기업으로 계속 지정받아 자사 제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바이전북 업체였었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전북인증 저거 말씀하시죠. 예, 네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지난 2015년에는 수입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한 바이전북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바이전북을 없애고 2016년에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JB마크를 도입했지만 문제가 된 업체를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은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 배제를 시키는데 바이전북이나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제도가 일부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현재 인증을 받은 60개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터미널 사용료를 두고 버스 회사와 터미널 운영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들이 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승객들은 2달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정류장 하나 없는 길가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탑승 지점을 알리는 표지판만 놓여 있을 뿐 추위를 피할 곳도 잠시 앉아 있을 의자조차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차표 끊고 여기 가서 타는데 불편하죠. 눈 오고 비 올 때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 불편하죠. 승객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길 복판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이제 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는 이제 출발지에서 이제 미리 하거나 하고 그 길가에서 손님들 내리다 보면은 좀 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은 지는 벌써 2달째인데요. 터미널 사용료를 두고 버스 회사와 터미널 운영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측이 기존 사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자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외버스 사용료는 그대로 둔 채 시내버스만 사용료를 올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임실구는 터미널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간접적인 것이게 이야기했는데 이 금액은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건 받아낼 수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버스 회사와 터미널 측의 갈등이 2달째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6개월 넘게 설득했습니다.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쪽짜리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직, 입법, 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헌법에 규정할지가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입니다. 전북에선 기초단체장과 전북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전북회의가 출범해 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 같으면 장수 사과나 한우가 유명한데 여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싶은데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이거 못해요. 중앙이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달 들어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이 구성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추진단은 각 정당에 지방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파악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 당의 지도부들이 어떻든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개헌이 이루어지는 속에 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지방분권을 비롯한 개헌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내년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치열한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광역형 메타세콰이어 관광 개발을 위해 순창군과 담양군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 현상이 50년 만에 멈추고 올해 1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과 담양군이 광역형 관광개발 사업인 메타서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순창과 담양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아 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 43억 원이 투입돼 양 지역을 하나의 문화관광권으로 묶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진안군의 인구가 올해 들어 1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66년 10만 명이 넘었던 진안군 인구는 인홍현상과 용담댐 수물 등으로 계속 줄다가 귀농과 출산, 육아 정책이 강화되면서 올 들어 지난해 대비 101명이 늘었습니다.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체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상권 거점형 산모보건 의료네트워크 구축, 농촌형 아파트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 출산 축하용품 지급 등의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타 시군의 잘된 사례를 더욱더 저희가 접목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자연 속에서 재배한 고창 딸기가 최근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창 딸기는 13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30g 이상의 크기로 도매시장에서 킬로그램당 2만 원 내외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출하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수가 한 달 전보다 197명이 감소한 29만 9,94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30만 명 유지를 위해 주소를 전입하는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 착공한 전주시 동부대로 확장 사업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전미로에서 호성동 차량 등록 사업소까지 3km 구간의 도로폭을 18.5m에서 35m로 확장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가 이달 안에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확장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에코시티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600조 원의 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의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300명 수준인 기금운용본부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업계 상위 50% 수준인 연봉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도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 분야별로 다양한 진흥법이 제정돼 있지만 전통문화인 서예는 법적 기반이 전혀 없다며 육성정책과 정부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국내 약용작물 시장이 값싼 중국산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이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약용작물 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농협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농협은 농업과 농촌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에 이를 헌법에 담기 위해 전국의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비 소식이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지서 1마을 주민들이 62만 4천 원, 부안군 변산면 자미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부안군 변산면 유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부안군 개화면 창북 1마을 주민들이 52만 원, 부안군 개화면 동돈마을 주민들이 32만 5천 원, 부안군 개화면 돈지 1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정읍시 영원면 탐림마을 주민들이 2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